프로배구 선수 양효진이 15년간 뛰던 현대건설과 무려 2억여 원을 낮춘 5억 원으로 재계약을 하며 감행한 페이컷이 논란이 되며 일각에서는 프로배구의 씁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양효진은 뛰어난 실력으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다면 다음 시즌 탄탄한 전력 구성을 위하여 소속된 현대건설뿐 아니라 타구단에서도 양효진 영입을 희망할 것이고 당연히 실력에 상응하는 상한 최고 연봉을 받고 이적하리라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양효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잦은 연봉 삭감을 하며 15년간 몸담은 현대건설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V리그 연봉퀸의 자리보다 원클럽 플레이어로 남는 것을 선택한 양효진이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전 배구여제 김연경이 감행한 페이컷과는 또 다른 시선의 논란이 생기며 언론과 배구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대건설은 2년 전에도 코로나로 인한 리그 조기 종료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 시즌 전력 변화가 없이 올 시즌도 정규리그 1위를 하였고 구단 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리그가 조기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정규리그 1위라는 타이틀로에도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 충분히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의 전력으로 변화 없이 다음 시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단 측이 원하는 전력 변화 없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려면 팀 내 최고 연봉을 받는 양효진의 연봉 삭감만이 전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양효진이 팀을 위해 잦은 연봉 삭감이라는 선택을 했다고 하였지만 셀러리캡 제도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이라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배구연맹에서 2020-2021 시즌부터 팀 연봉 총액 상한제라고 불리우는 셀러리캡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셀러리캡은 자금력이 풍부한 특정팀이 실력 있는 선수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며 리그 전력 평준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여자 배구는 각 팀별 23억 원 이하로 선수단을 구성해야 하고 한 선수당 최대 연봉은 7억 원으로 제한하는 연봉 총액 상한제, 즉 셀러리캡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양효진이 감행한 페이컷으로 한국배구연맹이 셀러리캡 제도를 만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기며 이후 셀러리캡으로 인한 선수들에게 페이컷을 강요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15년간 현대건설에서 활동하며 상한 연봉 최고액인 7억 원을 받았던 양효진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양효진은 FA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지만 무려 2억 원을 낮춘 5억 원으로 페이컷을 감행하고 현대건설과 재계약하였고 양효진 영입을 기대하던 타 구단과 배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양효진은 이번 시즌 현대건설이 1위를 한 것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여자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현대건설의 다른 선수들도 연봉 인상이 예상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러리캡 제도로 인해 현대건설은 FA 대상이 되는 팀의 주축 선수 양효진, 고혜림, 이나연, 김주아까지 모두 잡기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양효진의 페이컷 감행으로 여유가 생긴 현대건설은 모두와의 재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전 시즌 전력 그대로 다음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앞서 김연경이 감행한 페이컷과는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 복귀를 하였는데요. 해외에서 20억 원여를 받을 수 있는 김연경이 흥국생명이 다른 선수들과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인 3억 5천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하는 파격적인 잦은 연봉 삭감, 즉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페이컷을 감행하고 국내 복귀한 것에 대해 셀러리캡 제도의 목적이 깨졌다는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셀러리캡 제도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 한 가지는 한 구단의 독주를 막기 위해 팀 연봉을 제한하는 것인데 자금력이 풍부한 구단이 돈을 앞세워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독점하게 되면 팀 간 실력차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리그의 흥행은 물론 리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의 몸값을 지닌 김연경이 연봉 최고액이 아닌
턱없이 부족한 3억 5천만 원의 계약을 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해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이미 해지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복귀 시 흥국생명에서 뛸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이 상한 연봉 최고액을 받는다면 이미 흥국생명과 계약한 이재영과 이다영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남은 금액인 6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해야만 했던 것인데요. 이를 알고 있는 김연경이 후배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고자 내린 결정이고, 반드시 국내 활동에 필요했던 김연경의 국내 복귀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페이커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며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재계약을 하며 연봉 동결도 아닌 페이컷을 감행한 양효진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양효진이 감행한 페이컷으로 한국배구연맹이 리그 전력 평준화를 위해 만든 셀러리캡의 목적이 다시 한번 깨졌고, 양효진이 감행한 페이컷이 이후 또 다른 후배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그들도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선배들이 선택했던 페이컷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양효진의 페이컷이 논란이 되는 것은 실력 있는 유명 선수들이 감행하는 페이컷으로 리그 전력 불균형을 초래하여 뻔한 승부를 양산하고 흥행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구단과 배구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효진은 최고 대우를 해줬던 구단이라 잔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데뷔 때부터 뛰어왔던 팀에서 은퇴 전 꼭 우승컵을 들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하였었는데요.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생각이 많았다. 내 계약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시선도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구단의 제의에 당황했고 힘들었지만 계약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상황을 직시해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며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V리그에서 활동하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FA 권리를 얻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100%의 의지가 아닌 원클럽 플레이어로의 선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리그 흥행과 발전에는 분명 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그의 7개의 팀 중 신생팀인 페퍼저축은행은 타구단의 유명 선수들이 원클럽 플레이어로 남아 은퇴를 하게 된다면 전력을 끌어올릴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리그 불균형은 흥행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선수 개개인의 잘못보다는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리그 관계자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 같은 이슈 방송 마치겠습니다.